정다운 상담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젊었을 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게 나이 들면 어느 순간 몸에서 바로 신호를 보내고 예전엔 괜찮았던 음식이 이제는 속을 뒤틀고 머리를 무겁게 하고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느끼게 되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지금과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고 또 더 깊은 내용을 꾸준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눌러주시면 오늘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늘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뇌과학 분야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뇌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이 음식만큼은 정말 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고 너무 흔하게 먹고 심지어 간단하게 끼니 때우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날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날은 그냥 간식으로 자주 손이 가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나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오시는 60세, 70세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요즘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요. 어제 한 말도 기억이 안 나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뭘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까먹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식단을 먼저 여쭤봅니다. 몸이 약해지는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뇌 건강은 특히 음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음식은 바로 정제된 당이 잔뜩 들어간 식품들입니다. 특히 포장된 음료, 단맛 나는 빵, 설탕이 많이 든 간식류, 그리고 한번 먹으면 습관처럼 또 찾게 되는 그 달달한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들이 왜 뇌과학자들이 입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정제된 당이 뇌에 가는 순간 뇌는 강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강한 자극은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주 반복되면 뇌 신호체계가 무너지고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들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뇌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한 67세 어르신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단 거 좀 줄여보려고 해도 막상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부터 찾게 돼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정제된 당이 뇌보상 시스템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강하게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왜 경계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기억력이 살짝 흐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부담을 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서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는 감정 변화까지 이어집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다고 단 걸 평생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고 때로는 달달한 맛이 위로가 될 때도 있으니까요. 다만 먹는 빈도, 먹는 종류, 먹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단 음료를 마시는 습관, 점심 대신 케이크나 빵으로 때우는 습관, 저녁에 단 간식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 음식이 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 변화가 실제로 몸에 나타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줄여나가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제된 당이 뇌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왜 뇌과학자들이 이 음식을 피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 음식이 우리 몸에 주는 문제는 단순히 살이 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뇌 자체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 뇌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마치 거친 파도에 계속 부딪힌 바위가 깎여나가듯 기능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현상입니다. 정제된 당을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뇌는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혈당이 널뛰기처럼 오르내리는 순간 뇌는 긴장하고 불안정해지며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니 어르신들께서 종종 단 거 먹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좀 멍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뇌 염증 증가입니다. 정제된 당은 뇌세포 주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쉽게 요동치고 우울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자주 오시는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작은 일에도 신경질이 나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식단을 보니 아침마다 단 음료를 드시고 저녁에는 입맛이 없다고 빵 한 조각을 드시더군요. 이런 식습관이 뇌의 염증을 키워 감정 조절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 손상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무섭습니다. 해마는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저장고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정제된 당을 자주 먹으면 이 해마의 활동이 약해지고 신경세포 간 연결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어제 한 말이 기억이 안 나요. 방에 뭐 가지러 왔는데 까먹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식습관 때문에 더 빨리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이 음식은 정말 조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아주 느리고 심한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한 72세 남성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만 스트레스 받아도 단 게 너무 당겨요. 근데 먹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잠깐이고 금방 피곤해져요. 맞습니다. 정제된 당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먹는 순간 잠깐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효과는 몇 분 만에 사라지고 바로 피로와 무기력, 가벼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결국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즉, 뇌가 단맛에 중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네 번째 문제는 뇌 속 혈관의 손상입니다. 정제된 당은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키고 특히 미세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뇌는 아주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관이 조금만 약해져도 뇌 기능 전반이 흔들립니다. 이건 기억력뿐 아니라 집중력, 판단력, 수면의 질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께서 생각이 흐릿해요. 뭔가 집중이 안 돼요. 정신이 가라앉아요. 라고 느끼셨다면 단 음식을 줄여보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단 걸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단 걸 줄이라고들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요? 먹으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뇌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파민 과다 자극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뇌의 보상 물질인데 정제된 당은 이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단 걸 먹는 순간 기분이 잠깐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피곤함이 사라지는 착각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효과가 너무 짧다는 겁니다.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면 뇌는 다시 그 기분을 찾기 위해 또 먹어라, 또 먹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단 음식이 끊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뇌신경이 반복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와 연관된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뿐 아니라 감정 기능도 조금씩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감이 쉽게 올라오고 잠도 깊게 들지 못하고 예전에는 웃고 넘겼던 일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집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뇌는 빠른 위로, 즉 빠른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때 단 음식이 가장 쉽게 뇌를 훅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단 음식이 더 당기고 속이 허전하고 마음이 불안할수록 단맛이 강하게 당기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몸이 에너지를 빠르게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정제된 당은 아주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몸이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에너지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몸은 다시 피곤해 뭐라도 먹어야겠다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반복되면 단 음식과 피곤함이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정다운 상담소의 65세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TV 보다가 자꾸 단 게 생각나요. 그래서 과자를 조금 먹고 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워요. 맞습니다. 밤 시간에 먹는 정제된 당은 다음날 아침을 힘들게 만듭니다. 밤에 먹은 단 음식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뇌의 회복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뇌과학 전문가들이 저녁 늦게 단 음식은 절대 피하라.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나이 들수록 당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6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뇌혈관의 탄력도 약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정제된 당의 충격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단 음식 먹고 난 뒤 갑자기 졸음이 밀려온다. 머리가 팽하고 아파온다. 막상 먹고 나면 더 피곤해진다. 이런 반응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제된 당은 단순히 살찌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 감정 시스템, 기억력, 집중력, 수면 회복, 이 모든 기능을 동시에 흔듭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정제된 당은 뇌를 둔하게 만든다. 자주 먹으면 나이보다 더 빨리 늙는다. 조용히 진행되는 뇌 손상이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그럼 어떻게 줄여야 하나요? 갑자기 끊으면 더 당기는데요. 대신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정제된 당을 줄이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부터 안 먹어야지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억지로 참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단 음식을 줄일 수 있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단맛을 대체하는 음식 준비하기입니다. 사람은 배고플 때 단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입이 심심할 때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걸 찾습니다. 이때 정제된 당 대신 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체 음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맛이 자연 그대로 있는 과일입니다. 사과, 배, 블루베리, 귤, 바나나 같은 과일은 정제된 당이 아니라 자연의 당이기 때문에 뇌에 충격을 주지 않고 천천히 흡수됩니다. 또 식이섬유가 있어서 혈당이 갑자기 튀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과일도 너무 늦은 시간이나 한 번에 과하게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사 간격을 너무 길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장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굶어도 피곤해지고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뇌는 빠른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배가 너무 허기지기 전에 가볍게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단 음료를 끊는 데서 시작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단 음료를 많이 마십니다. 물은 맛이 없어서 목이 컬컬할 때 마시는 게 시원하니까 달달해서 기분이 좀 좋아져서 이런 이유로 음료수를 마시는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제된 당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오신 한 61세 어르신은 하루에 탄산음료 하나, 캔커피 하나 정도 마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적어보니 음료로만 하루 당을 60지 이상 섭취하고 계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어르신이 하루 먹는 모든 단 음식의 절반 이상이 음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음료만 줄여도 기억력과 피로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지 모릅니다. 빙과류, 캔커피, 단맛 나는 우유, 아이스티, 에이드, 달달한 라떼. 이런 음료를 하루 한 잔만 줄여도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줄고 뇌의 피로감이 확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피곤하고 입맛이 없어서 밥 대신 빵이나 과자로 때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당이 떨어지고 떨어진 당을 빠르게 채우려고 뇌는 자동으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으면 단 음식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단 음식이 더 당긴다는 건 뇌과학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면 부족은 도파민 시스템을 과도하게 만들고 식욕 조절 호르몬을 흔들고 뇌가 빠른 에너지 좀 줘 하고 신호를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단 음식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집안에 단 음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의외로 강력합니다. 집에 과자나 케이크가 있으면 밤에 TV 보다가 불안할 때, 속이 허전할 때 손이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집에 없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빠릅니다. 집에서 단 걸 비워냈어요. 그랬더니 밤에 단 생각이 훨씬 줄었어요. 이런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제된 당을 줄인다는 건 한 번에 싹 끊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줄이고 대체 음식을 준비해두고 음료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럼 뇌과학자들은 뭘 먹나요? 기억력에 좋은 음식은 뭐예요? 단 음식 대신 무엇을 먹어야 머리가 맑아지나요? 여기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제된 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신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반응이 즉각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집중력, 기억력, 기분, 수면, 사고력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뇌의 절반 가까이는 지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지방 중에서도 뇌가 가장 좋아하는 지방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뇌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대표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어, 연어, 청어, 참치, 호두, 들기름. 이 음식들은 뇌세포의 벽을 탄탄하게 유지해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 연결을 강화해줍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오시는 한 73세 어르신은 고등어 자주 먹고 나서 머리가 덜 멍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오메가-3는 뇌를 깨우고 집중력을 올리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항산화 음식.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에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녹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좋다고 알려진 것은 블루베리, 딸기, 검은콩, 시금치, 브로콜리, 녹차. 이 음식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는 뇌의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강합니다. 세 번째, 복합 탄수화물. 정제된 당이 가장 나쁜 이유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예시로는 고구마, 현미, 귀리, 퀴노아, 통곡물 빵.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아서 뇌를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정다운 상담소의 70대 청취자분 중 한 분은 아침을 흰빵 대신 귀리죽으로 바꿨더니 오전 내내 머리가 맑아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단백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은 대부분 단백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까지 흔들립니다. 대표적인 좋은 단백질은 계란, 두부, 콩류, 닭가슴살, 생선, 요구르트.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단 음식이 덜 당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매일 물 마시기. 물은 음식이 아니지만 뇌 건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몸이 모르는 사이에 탈수가 오기 쉽습니다. 뇌는 조금만 탈수가 와도 집중력, 기억력, 기분이 모두 떨어집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오신 66세 남성분은 물 한 잔 더 마시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셨죠. 그만큼 탈수는 은근하게 뇌를 무겁게 합니다. 여섯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뇌는 따뜻한 몸을 좋아합니다. 냉기가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느려집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은 생강, 대추, 계피, 따뜻한 차, 고구마. 특히 생강은 뇌혈류를 자연스럽게 올려주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일곱 번째, 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피하는 음식. 정제된 당 말고도 뇌과학자들이 거의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 지방, 단맛 강한 가공빵, 과도하게 가공된 스낵,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든 음료. 이 음식들은 뇌 신경세포를 피로하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지 저하를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단 음식 생각 자체가 줄어들까요? 라는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 음식이 계속 떠오르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참는 방식이 아니라 뇌가 새로운 보상을 찾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걸 저는 뇌습관 교체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맛이 생각날 때 바로 대체 행동하기. 사람은 무언가 먹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 걸 찾는 이유는 빈속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심심해서, 피곤해서, 지루해서 찾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단 음식을 끊으려고 참기만 하면 오히려 더 생각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대체 행동입니다. 단맛이 당길 때 따뜻한 차 한 잔, 생강차, 물 한 잔, 산책 5분, 간단한 스트레칭, 손가락 주무르기. 이 중 하나만 바로 하면 단맛 생각이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기존의 욕구를 쉽게 잊습니다. 두 번째, 식사 후 30분을 조용히 보내기. 여러분, 식사 후 바로 단 것이 떠오르지 않나요? 정다운 상담소에서 정말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밥 먹으면 왠지 입이 심심해서 단 게 땡겨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밥을 먹고 혈당이 잠시 오르면 뇌가 도파민을 조금 분비해서 뭔가 더 먹고 싶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조용히 보내기. 물차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도파민 반응이 잠잠해져서 단맛을 찾는 욕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잠을 깊게 자는 습관 만들기. 단 음식이 가장 강하게 당기는 순간은 잠이 부족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수면 부족은 뇌의 배고픔 신호를 담당하는 호르몬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다운 상담소의 한 70세 어르신이 잠을 못 자는 날은 과자 한 봉지 그냥 다 먹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단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이렇게 자극적인 것이 더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 음식을 줄이려면 숙면 루틴이 꼭 필요합니다. 저녁 2시간 전 음식 끝내기, 자기 전 화면 줄이기, 따뜻한 차 한 잔, 방 온도 조금 따뜻하게 만들기, 생강차나 대추차로 몸을 데우기.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단 음식 욕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의 출구 만들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단 음식이 더 당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풀어줄 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산책, 반신욕, 라디오 듣기, 천천히 호흡하기, 손끝 자극 마사지,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산책은 정말 강력합니다. 산책 10분이면 단 음식 생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산책을 하면 뇌가 엔도르핀을 만들어 기분을 부드럽게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맛으로 기분을 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 일상 속 당의 함정 없애기. 정제된 당이 가장 많이 숨어 있는 곳이 바로 음료와 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 걸 안 먹는데. 그런데 하루 기록을 보면 식빵 한 장, 커피 믹스 한 잔, 아이스티 한 잔, 요거트 하나,
이 안에 있는 당을 더하면 순식간에 하루 권장량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빵과 음료만 줄여도 뇌가 맑아집니다. 특히 아이스티, 믹스커피, 달달한 우유, 시리얼, 크림빵, 페이스트리, 이런 가공식품들은 뇌과학자들이 가장 멀리하는 음식입니다. 6번째, 뇌를 위한 보상을 주기. 단맛이 없어지면 뇌는 새로운 보상을 찾습니다. 이때 좋은 보상을 몇 개 만들어 두면 단 음식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예시로는 따뜻한 차의 향기, 음악 듣는 즐거움, 산책의 상쾌함, 편안한 휴식 시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뇌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됩니다. 어떤 68세 어르신은 밤마다 생강차 마시는 맛에 단 게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셨어요. 뇌는 새로운 루틴을 좋아합니다. 단 음식 대신 몸에 좋은 새로운 보상을 넣으면 2달만 지나도 단맛 생각이 50%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단 걸 줄이면 머리가 좋아지나요? 기억력에 변화가 생기나요? 기분이나 잠도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는 아주 빠르게 달라집니다. 심지어 일주일만 지나도 느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된 당을 줄이는 게 단순히 살이 빠진다, 혈당이 내려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뇌 전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가 다시 유연해지고 활발해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변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걸 줄였더니 머리가 덜 흐리멍덩해요. 이전엔 아침마다 머리가 띵했는데 요즘은 시원해요. 정제된 당을 줄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일이 적어져서 뇌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멍한 브레인 포그는 정제된 당을 줄이면 23일 만에도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변화, 집중력이 높아진다.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뇌는 빠른 보상에 길들여져 오래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도파민 체계의 과부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당이 줄어들면 뇌는 다시 원래의 조용한 리듬을 찾습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집중이 더 잘 되고, 대화를 할 때 내용이 더 잘 들리고, TV 프로그램도 끝까지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정다운 상담소의 한 67세 어르신이 예전엔 기사 하나 읽다가도 딴 생각 났는데 요즘은 끝까지 다 읽어요.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 감정이 훨씬 안정된다. 정제된 당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들기 쉽습니다. 잠깐 기분이 좋아졌다가 금방 불안해지거나 쉽게 짜증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이 줄어들면 기분이 잔잔하게 유지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은 괜히 화나는 일이 줄었어요. 감정이 덜 흔들려요.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뇌가 불필요한 자극에 덜 휘둘리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 변화, 잠이 깊어진다. 수면과 당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제된 당이 많으면 잠이 얕아지고 여러 번 깨고 수면 회복력이 떨어지며 꿈이 많아져 불편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당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고 새벽에 한번 눈을 떠도 다시 잘 수 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생깁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오신 70대 여성분이 밤에 설탕 들어간 음료를 끊었더니 한 번에 쭉 자고 일어나요.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5번째 변화 아침 피로감이 줄어든다. 정제된 당은 밤사이 뇌의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도 피곤한 아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을 줄이면 뇌가 밤 시간 동안 더 깊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가볍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잠은 똑같이 잤는데 몸이 덜 무거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운이 있어요. 6번째 변화 기억력 향상.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정제된 당이 줄면 뇌의 해마 기억의 저장 창고가 안정됩니다. 해마는 당과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데 정제된 당을 줄이면 해마로 가는 염증이 줄어들고 신경 연결이 원래의 리듬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 드라마 내용이 더 잘 기억난다. 약속했던 시간이 더 잘 떠오른다. 방에 뭐 가지러 갔는지 까먹는 일이 줄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지만 정제된 당을 줄이고 대신 뇌가 좋아하는 음식 오메가3 항산화 식품을 늘리면 기억력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7번째 변화 피로 감소. 단 음식은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주지만 곧바로 피로감이 2배로 돌아옵니다. 이를 반동 피로라고 합니다. 정제된 당을 줄이면 혈당의 흔들림이 적어서 하루 전체의 기운이 안정적이 됩니다. 이런 피로 감소는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크게 체감됩니다. 정리하자면 정제된 당을 줄이고 대신 뇌가 원하는 영양소를 채우면 뇌는 아주 빠르게 회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뇌과학자들은 무엇을 안 먹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건 가급적 피하라고 말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정제된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그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가공빵과 달달한 음료입니다. 여러분, 빵과 음료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음식들은 뇌를 빠르게 자극하고 뇌세포를 지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며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뇌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 뇌세포 회복 능력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혈당이 급격하게 튀어오른다. 단 음료, 달달한 빵은 혈당을 번개처럼 빠르게 올립니다. 그러면 뇌는 당황합니다. 뇌는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는 뇌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두통, 짜증, 무기력함입니다. 그래서 단 것을 먹고 처음엔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바로 피곤해지고 머리가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번째 이유 뇌에 만성 염증을 만든다. 뇌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은 통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방해하고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달달한 빵, 쿠키, 케이크, 가공 음료는 이 염증을 빠르게 늘리는 음식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절대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염증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3번째 이유 뇌의 보상 체계를 무너뜨린다. 단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은 지나치게 강한 도파민을 만들어 뇌가 금방 지치게 만들고 다른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종종
예전처럼 재미를 잘 못 느껴요. 뭔가 계속 허전해요.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파민의 난폭한 변화는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감정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우울감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뇌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달달한 가공식품과 음료는 혈액 속 지방 수치를 빠르게 올립니다. 그러면 뇌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뇌세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어렵고 기억이 흐려지고 잠이 얕아지고 기분이 쉽게 가라앉는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뇌는 산소와 영양이 균형 있게 들어와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혈관이 상하면 뇌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진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음식들도 60세 이후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 기능, 췌장 기능, 혈관 탄력, 신진대사, 이 모든 능력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빵 한 조각, 같은 단 음료를 먹어도 60세 이후에는 뇌가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건 많은 뇌과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정다운 상담소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8세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침마다 모닝빵 2개, 커피 믹스 한 잔 먹는 게 습관이었는데 나중엔 오전 내내 졸리고 머리가 아파요. 이게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모닝빵, 삶은 계란, 사과, 믹스커피, 블랙커피 또는 따뜻한 차로 바꾸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집중이 잘 돼요. 진짜 먹는 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뇌과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뇌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그 음식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뇌과학자들은 이 음식은 절대 피하세요라고 말하는가? 뇌과학자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떠올리시나요? 달달한 과자, 인스턴트 식품, 기름진 음식. 물론 이 음식들도 건강에 좋지 않지만 뇌과학자들이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시럽이 들어간 단 음료,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여러분, 이 액상과당이 왜 이렇게 문제일까요? 왜 많은 뇌과학자들이 웬만하면 절대 마시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하고 매우 강력합니다. 첫 번째 이유, 뇌에 바로 영향을 주는 속도 때문입니다. 단 음료는 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에서 가장 빠르게 흡수되는 당입니다.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뇌로 강한 자극이 들어옵니다. 이 자극이 바로 머리를 둔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감정의 파동을 심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저하시킵니다. 단 음료 한 잔은 빵이나 과자보다 뇌에 더 강한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액상과당은 뇌의 포만감을 무너뜨립니다. 액상과당은 우리 몸이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이 호르몬이 방해되면 몸은 배부른 줄 모르고 계속 먹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밥을 먹고도 허기지고 간식을 찾게 되고 밤에도 뭔가 먹고 싶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뇌는 배부르다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뇌의 염증을 가장 강하게 유발합니다. 정제된 설탕도 염증을 만들지만 액상과당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뇌과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결론은 이것입니다. 액상과당은 뇌의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 염증이 쌓이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 증가, 불안감, 우울감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MRI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이유간을 빠르게 피로하게 만들어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 액상과당은 거의 100% 간에서 처리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간에 지방이 쌓이기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데 공장이 피로해지면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 음료를 많이 마시면 머리가 멍해진다. 복잡한 생각이 잘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5번째 이유 나이가 들수록 독처럼 작용한다. 60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뇌혈관의 탄력이 낮아집니다. 이 상황에서 단 음료를 마시면 몸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뇌과학자들은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만 줄여도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온 실제 사연. 70세 여성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루에 아이스티 하나, 카페라떼 하나 정도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아프고 손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단 음료부터 끊어보세요. 그분은 아이스티를 생수로 바꾸고 라떼를 블랙커피나 따뜻한 차로 바꿨습니다. 단 2주 만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매일 아플 정도였던 두통이 사라졌어요. 아침부터 피곤하던 것도 없어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뇌는 이렇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금방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제목의 이 음식은 바로 액상과당이 들어간 단 음료입니다. 특히 아이스티, 믹스커피, 과일맛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시럽 듬뿍 들어간 라떼, 병에 든 과일 주스, 무설탕이라고 쓰여 있지만 인공 감미료가 많은 음료. 이런 음료들이 뇌과학자들이 가장 멀리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이겁니다. 이 음료를 오늘 당장 완전히 끊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 한 잔만 줄이세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 피로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훨씬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끊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고마워합니다. 지금까지 단 음식, 특히 단 음료가 왜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충격을 주는지, 그리고 단 음식을 줄였을 때 우리 몸과 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작은 변화 하나가 오래된 불편함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아나도 단 음료 많이 마셨는데 빵 끊어야겠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 분들도 계시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뇌과학자들도 의사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딱 이 한 문장만 지키면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정다운 상담소가 권하는 뇌 건강 하루 루틴. 아침 물 한 잔으로 시작하기. 단 음식 대신 단백질 한 가지, 삶은 계란, 두부, 요거트 등. 빵 대신 고구마, 기리,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 아침부터 단맛이 들어가면
그날 하루가 계속 단맛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점심. 밥을 꼭 챙겨 먹기. 식사 후 30분은 간식 금지하기. 이 30분만 지켜도 단 음식 생각이 확 줄어듭니다. 오후. 졸리거나 지칠 때 음료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생강차, 대추차, 보이차, 녹차 등. 단 음료 생각날 때 물 한 잔 먼저. 스트레스가 몰릴 때 5분 산책하기. 뇌는 산책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짧은 산책만 해도 감정이 안정되고 단맛 욕구가 사라집니다. 저녁. 자기 전엔 단 음식 절대 금지. 대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조금. 생강차, 따뜻한 물, 계피향. TV 보며 먹는 습관 끊기. 특히 저녁에 단 음식을 먹으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피로가 심해지죠. 잠들기 전. 휴대폰 30분 전에 내려놓기. 조용한 음악, 라디오, 따뜻한 차로 몸과 마음을 정리. 잠이 좋아지면 다음 날 단 음식 욕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단 음료를 줄이고 나서 나타나는 변화들. 정다운 상담소로 오는 사연들 중 특히 많은 변화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침 머리가 맑아졌어요. 두통이 없어졌어요. 감정이 덜 흔들려요. 혼자 화내는 일이 줄었어요. 밤에 깊게 자요.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괜히 피곤한 느낌이 없어졌어요. 이런 변화들은 하루 한 잔 줄이는 것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는 정말 정직합니다. 좋은 걸 주면 바로 좋아지고 나쁜 자극이 줄면 바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한마디. 정다운 상담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와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그리고 훨씬 강합니다. 음식은 뇌에 곧장 영향을 주고 작은 변화가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모든 걸 한 번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루에 단 음료 한 잔을 줄이는 것, 저녁에 단 음식만 끊는 것, 아침에 단백질을 하나 챙기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머리맛, 기억력, 기분, 잠, 하루 에너지까지 크게 바꿔줄 겁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